1번은 너희가 알고 있는 뭐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냐면 이거. 원밖의 직선 또는 원밖의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 다들 풀 줄 알지, 그치? 이거 최대 최소값 못 구하니까 중심과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하고 해서 최대 최소값 구하잖아. 그거랑 비스무리해. 그럼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원은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이렇게 있었고, 다음 두 번째 원은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5,3 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이렇게 있었대. 자, 다음 직선의 식이 y는 x 플러스 2니까 x절편 y절편 잡아서 이렇게 있는 거지. 뭐 그림 대충 그려도 돼. 난 설명하려고 빡빡하게 그린 거고 대충 그려도 돼.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원 위에 한 점 P에서 얘한테 수선을 내렸고 요 원 위에 한 점에서 수선을 내렸대. 그때 수선의 발을 P1, H1, H2라고 하자. 그때 H1과 H2 두 수선의 발의 길이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지. 그러면 당연히 너희가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제일 멀 때가 있고 제일 가까울 때가 있을 거야. 두 점이, 그지?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충 여기에서 그은 점 중에서 여기서 제일 이쪽으로 떨어진 애가 뭐 대충 이쯤 있겠지. 그래, 눈대중으로 알 수 있겠지. 여기서도 한 이쯤에서 그으면 대충 제일 멀겠네. 그럼 이게 최대값이겠네.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뭐 최소겠네. 눈대중으로는 할 수 있잖아. 근데 못 구하지.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점, 이 원에서 확실한 점 누구야? 중심이지. 이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서 여기, 요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서 여기. 그래서 요 길이를 기준으로 보자 라는 거야. 요 길이는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요 길이를 구해서 그럼 얘를 D라고 불러볼게. 얘 반지름은 2고 얘 반지름은 1이야. 그러면 최대값은 이 두 점 사이, 수선의 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D에서 반지름 더하면 돼. 이해됐을까? 여기에서 여기 반지름만큼 가고 여기서 반지름만큼 갔을 때 이때가 제일 멀겠지. 제일 작을 때는 반지름 빼면 되지. 요 길이에서 얘 반지름만큼 빼고 얘 반지름만큼 뺐어야 되겠지. 구조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런 거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요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푸는 건데 좀 특이한 형태인 거야. 이거 할 때도 똑같이 했잖아, 그치? 중심에서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고 더하잖아. 똑같아. 근데 원이 두 개일 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는 거는 요 두 개의 수선 중에 하나만 구한 다음에 어차피 얘네들은 평행할 거 아니야. 얘가 수직이라며. 수선이니까. 그럼 얘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얘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행하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하나만 구해서 점이랑 거리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 쉬운 거 뭐 예로 하자면 요 선의 방정식을 뽑아주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걸 거. 그래서 정리하면 얘겠지.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얘야. 그럼 얘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얘 원의 중심좌표까지의 거리. 요 길이. 요 길이가 얘일 테니까. 똑같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이 직선과 저 원의 중심좌표인 마이너스 5,3까지의 거리를 구하자. 그 거리가 뭐야? 내가 표현한 D겠지. 구했다. 그래서 최대값은
3 루트 2에다가 3 더한 거. 최소값은 3 루트 2에다가 3 뺀 거. 그래서 이 둘을 곱한 정답은 9.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니? 왜 갑자기 저 D예요? 얘가 왜 D냐고? 왜 거기서 한 거예요? 이걸 왜 구했냐고? 이 원위의 점 중에서 이 원이랑 관련된 점 중에서 네가 아는 게 요거 하나니까. 원의 중심좌표 말고 이 원의 위의 점 중에서 네가 알 수 있는 거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왜 이 짓거리에 왜 D를 가지고 더하고 빼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그릴 건 이거밖에 없지. 여기서도 원 위의 한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할 때 눈대중으로 얘 가깝고 제일 멀겠지라고 하지만 이 원 위의 점 중에서 네가 찍을 수 있는 점이 없으므로 알고 있는 유일한 점이 원의 중심과의 거리를 먼저 구하잖아. 그걸 기준으로 거기에서 반지름 빼고 더하잖아. 이도 마찬가지야. 근데 갑자기 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는 이해했어? 못한 거 같은데. 여기에서 여기가 대충 그리자면 이런 거야.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원이 하나 있었고 여기 원이 하나 있었어. 이때 원 위에 한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을 거래. 여기에서도 수선을 그을 거래. 그럼 수선의 발이 있겠지. 여기랑 여기. 이 둘의 거리의 최대 최소값 구하셔야잖아. 아, 그거예요? 한글이 이해 안 되나? 아니. 이해됨? 뭔 소린지 그러면? 그래서 저거 구한 거야. 그림을 흐려서 못 해먹겠다 하면 칠판 보면 돼. 똑같이 생긴 원 4개가 쭈루룩 외접하고 있을 때 맨 끝에 있는 원의 한쪽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원에게 접선을 그었다. 그럼 나머지 사이에 있는 원과는 두 점에서 만나겠지. 요런 상황일 때 B호가 아니지. 현 BC의 길이가 4루트 10이다. 이때 두 번째 현인 D2의 길이는 몇일까? 접선이 되는 원과의 관계를 먼저 봐야지. 얘들아, 그리고 이거 그림은 비슷한데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앞서서 했던 공통접선 있지? 이거랑 유사한 모양 아니냐? 이때 뭐 했어? 닮음 썼잖아. 유사해. 지금 시작조차 못한 사람들 위해 힌트를 주자면 이 선이 필요해. 닮음 쓰겠다는 얘기지. 빨간 선을 통해 삼각형을 만들었다는 건 닮음을 쓰겠다는 소리야. 자, 아까 말했듯이 이 빨간 선을 그어서 닮음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때 지금 요 4개 원은 다 반지름이 똑같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몇인지 모르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히 직각 확정인 건 뭐 얘네도 다 직각이긴 하지만 일단 요 삼각형을 먼저 보자. 이 삼각형을 보는 이유는 이 3개의 빨간 선 중에서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유일하게 얘잖아. 얘만이 유일한 R이지. 여긴 잘려 있잖아. 모자라잖아. 그래서 커다란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R을 갖고 있지. 그래서 가장 큰 삼각형에 얘 대 얘가 7대 1이지. 맞나? 그러면 그게 다른 삼각형과의 비율이 맞아야 되지. 그러면 첫 번째 요 삼각형, 작은 거, 제일 작은 삼각형, 얘는 하나, 둘, 3개를 갖고 있고 여기를 X라고 할게. 이런 비례식 성립하지 않니?
이해됐을까? 요 빨간 선 여기를 x로 둔 거야. 7대 1은 3대 x. 오케이? 그래서 x의 값이 7분의 3 나오지. 근데 지금 우리 뭐를 생략해서? r을 생략했지. 그래서 첫 번째 요 빨간 선의 길이는 7분의 3r이다. r 생략했으니까.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두 번째 빨간 선의 길이를 또 표현해보자. 여전히 7대 1은 자, 두 번째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고 있으니까 5대 x네. 해서 두 번째 빨간 선은 비율상 7분의 5다. 그래서 두 번째 빨간 선의 길이가 7분의 5r이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준 게 BC의 길이가 4루트 10, 요 길이가 4루트 10이래. 그럼 요거는 이제 또 쉽지. 자, 여기에서 당연히 직각삼각형을 만들겠지. 그래서 꺼내보자. 지금 요렇게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가 B, 여기가 Q, 여기가 BC의 중점. 일 때, 요 길이는 원래 원의 반지름이잖아? R이지. 얘는 7분의 3R이고, 여기는 문제에서 준 4루트 10의 절반이니까 2루트 10이겠네. 이해됐을까? 우리 현의 길이 할 때 맨날 하던 짓,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 한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R값 나오겠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써보니까 R이 7 나오더라. 이해됐을까? 그럼 끝났지? 그러면 이 R을 가지고 세 번째 원의 현의 길이를 구하러 가면 되겠지. 그래서 요걸 통해서 세 번째 원에서의 현의 길이를 위해 삼각형을 떼내오면 뭐 요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D, 여기가 E가 아니지. 여기가 중점이고 여기가 R. 보이지? 그럼 여기는 R이잖아. 7. 다음 여기는 5분의 7R이니까 5네. 그럼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로 쉽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 길이 구해주면 2루트 6.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걔 2배. 정답 4루트 6.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그러니까 하면서 이런 것도 연결 지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면 돼. 원 2개가 나왔는데 접선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맨날 닮은 노래를 불렀지. 요거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가는 거지. 알겠지? 그게 얘는 공통 접선이지만 얘는 접선이 아니라 좀 할선이어도 할 수 있어. 왜냐면 알다시피 원 내에 현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수직으로 만나니까 똑같이 직각삼각형 나오거든. 여기가 원래 직각이잖아? 근데 여기도 직각이야. 이렇게 이으면 여기도. 그래서 여전히 닮음이 유지가 된다. 그거 이용한 거야. 오케이? 솔직히 너희 학교에서 뭐 나올지 몰라. 뭐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좀 최대한 특이한 거, 생각하기 힘든 것들 한번 해보려고 한 거야. 자, 넘겨서 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해봐. 보고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일단 3-1번 먼저 볼게. 두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그 P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래. 모르면 난감하지. 근데 주어진 두 직선을 보니까 하나는 y는 mx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n분의 1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야.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1차 함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지. 첫 번째, 얘네 둘은 수직이야. 무조건. 두 번째,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2,3을 무조건 지나. 말했지? 직선의 방정식에서 x와 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가 있다면 그 문자와 관련 없이 얘가 어디를 지날까 정도는 파악해주면 좋다고. 물론 얘는 안 썼어. 얘들아, 얘도 당연히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 0,0 지나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m의 개수가 0 될 때 y값도 0 되는 거잖아. 그럼 m의 개수가 뭐 얘가 n분의 1이고 뭔 상관이야? x가 2면 날아가니까 y는 3이잖아. 됐지? 요 두 가지를 파악을 한 뒤에 좌표 평면에다 그려보면, 자, 얘는 원점을 지나는 뭐 별 직선이 있었고, 다음 얘는 2,3은 무조건 지나. 2,3은 지나면서 얘랑 수직으로 만나. 이런 느낌인 거지. 됐니? 그래서 첫 번째는 0,0을 지나고 두 번째는 좀 잘 보이게 할게. 2,3을 무조건 지나. 0,0을 지나는 직선과 2,3을 지나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 얘기지. 그러면 이때 걔네 둘의 교점이 P래매. 그럼 이 P를 다 그릴 순 없잖아. 그러면 수직을 왜 줬을까? 얘네들이 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조건으로 줬을까?를 고민해보면 얘들아,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얘들아. 이거랑 연결지면서 잘 봐. 여기에서 어떤 점을 찍건 간에 무조건 수직이잖아. 그치? 이 둘이 지름의 양끝이라면 걔네 둘을 지나는 두 직선은 교점이 무조건 수직으로 만난다. 찾니? 맞잖아? 그림을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 점 P는 이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인 거야. 그러면 말이 되지. 이해됐을까? 이 노란 선 위에 P가 있으면 말이 되잖아.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을 긋고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을 그어도 무조건 수직이잖아. 얘네 둘이 지름의 양끝이라면. 이해됐어? 그래서 이 점 P가 만드는 자취의 방정식은 0,0과 2,3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구나. 이런 거. 그래서 얘네 둘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13이지. 지름이 루트 13인 원이야. 뭐 구하래? 자취의 길이를 구하래. 정답 루트 13파이. 끝. 일단 우리 문제 몇 번 풀면서 이거 좀 썼었잖아. 그치? 기억나지? 이렇게도 나오는 거야. 이거 다 알잖아. 중학교 중3 때 했잖아. 그치? 원주각과 중심각 하면서. 그게 수직 조건에서 요렇게도 쓸 수 있어. 자취와 연결되면서. 한 번쯤은 볼만해.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런 의미에서 3번을 보자. 자, 3번은 말로만 보면, 문제로만 딱 읽어보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싶을 거야. 자,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3,0이라는 A점이 있었고 2,0이라는 B점이 있었다. 자, 그리고 1사분면 위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그 점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었대. 뭐 그러면 P를 이쯤에다 쳐볼까? 그럼 ABP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걔의 내접원의 중심을 C라고 하지. 내심이라는 거지. 그때 그 C와 내접원의 중심 뭐 이쯤에다 칠게. 그 C와 P를 이은 선이 원점을 반드시 지난대. 오케이? 이때 점 P는 자취가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본 거야. 어렵지. 이거 못 푼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아까 말했지. 이거 매년 했을 때 푼 사람 별로 없었어. 내심의 정의가 뭐니? 그거 말고 뭐의 이등분?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지.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자,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기에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고 쳤을 때 요 각에 이등분선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 이등분선 위에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은 존재할 거야. 그치? 근데 그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 아니겠어? 요 각에 이등분선이 P가 어디 있든 항상 원점을 지납니다 라는 거잖아. 지금 문제에서 준 게 뭐 C가 여기 있다면 문제에서 준 게 이런 느낌 아니야? 됐지? 그러면 요 내심의 정의에서 우리는 뭘 끄집어낼 수 있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뽑아낼 수 있지. 우리가 수도 없이 했던 거. 그치? 요게 항상 성립한다며? 요 그림이 항상 성립한대. 맞니? 그럼 얘 대 얘는 얘 대 얘네? 됐어? 근데 우리는 얘 대 얘를 모르지 P를 모르니까. 하지만 얘 대 얘를 알잖니. 3대 2. 그러면 AP 대 BP가 항상 3대 2란 소리지. 이해돼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는 여기랑 여기 나와서 여기랑 여기가 이거구나 라고 해서 여기 이 점을 내분점을 찾았다면 얘는 거꾸로지. 우리 지금 여기가 3, 여기가 2라는 거 알잖아. 항상 성립한데 이 그림이 원점을 지난댔으니까. 그러면 점 P는 뭐야? AP 대 BP를 3대 2로 만드는 모든 점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야? 우리가 평소에 많이 풀었던 그 문제지. 점 P는 AP 대 BP 그 3대 2로 만드는 모든 점.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서 출발했으면 너희 다 풀었을 거 아니야. 뭐야?
점 P의 자취는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 A, B 3대 2 내분점은 0,0이고 외분점이 12,0이었나? 외분점이 이건 뭐 구하면 되니까 12,0이거든? 그러면 그 원의 중심좌표는 6,0일 거고 반지름은 6이겠지. 그럼 정답은? 내가 12파이겠지. 맞니? 라고 하면 또 틀리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다들? 얘들아? 생각의 흐름도? 문제 잘 봐, 얘들아. 점피 어디 때? 점피 어디 때? 1사분면의 때. 보여? 잘 봐, 얘들아. 여기가 0,0, 내분점. 뭐 이점이 12,0, 외분점. 얘네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은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근데 점피는 어디에만 있다고? 1사분면에만 있다고. 절반만 답이야. 정답 6파이. 이 두 문제는 처음 보면 생각하기 좀 힘들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 얘들아. 지금 3번이랑 3-1번 했거든? 마지막에 설명을 하면 다시. 마지막? 네, 제일 마지막.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네. 6,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6짜리 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그 점피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지. 그 점피가 이루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아, 그 중심 6,0랑 X축이 그냥 반 나눈 거예요? 어. 1,4분면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1사분면의 절반이 있고 4사분면의 절반이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점피는 1사분면에만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딱 절반인 6파이만. 다음 3-2번. 이거 생각보다 시간 잘 잡아먹네. 알았어.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3-2는 좀 쉽지? 아닌가? 자, 3-2가 오히려 너희가 알고 있는 자체 방정식에서 가장 익숙한 형태야. 요거는 쉬었다가 같이 설명할게. 3-2번 설명, 이거 보완 설명하면서 하자.